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땅 속에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 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마인드를 변화하기가 생각보다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장에 있는 우리 원장님들이라든가 관리자분들,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이 마인드를 바꾸는 게 가장 힘듭니다. 관리자 및 뭐 직원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어떠한 문제점들이 생겨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어떤 말들이 있냐면,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뭐 그러지 않겠습니다. 음,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본인들도 생각보다 얘기를 잘 해주고 하면 바뀌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음, 사람들은 누구나 성장하고 싶고 그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누구나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고쳐지지 않고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됐을 때, 그러면 다시 한번 뭐 우리가 뭐 면담을 한다거나 상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시 하겠죠. 그럴 때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분들이 하는 대답이죠. 저는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는데 고쳐보려고 했는데 저 친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했었고 또 잘못된 것을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음. 근데 저 친구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변하지 않는 건 생각 못하고 아니면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력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남 탓을 하는 그런 유형과 아니면 그냥 뭐 포기를 하는 유형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만큼 본인의 마인드, 즉 뿌리를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뿌리를 바꾸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인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힘이 훨씬 강력하다. 이 말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만큼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게 틀림없다. 아, 그 이유는 자연의 원칙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땅 속의 것이 땅 위의 것을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생산한다. 아, 이것이 자연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넘어설 수 없는 자연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의 뿌리, 즉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자연의 원칙과 나란히 두고 일해 나갈 때 삶의 흐름이 물의 흐름처럼 매끄러워진다라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삶이 많이 고달파질 것입니다. 음, 저도 상담을 많이 하지만 누군가를 이기려고 아니면 겉으로만 멋있는 사람, 겉으로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진 않습니다. 상담을 하기 전에 이 친구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또 이 친구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내 뿌리부터 지금 어떠한 뿌리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상담을 들어가고 또 어떠한 상황이 마주하게 됐을 때 그 마인드부터가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땅 속에 있는 그런 뿌리들을 좀 더 단단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 하나의 또 방법이 이 독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불평 많은 사람들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피치 못하게 옆에 있어야 한다면 강철 보호막을 펼쳐두어라. 자칫하면 그들에게 갈 쓰레기가 당신에게 튈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인데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경영하면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에는 전염성이 있다. 라는 말인데요. 불평 많은 사람들과는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상책입니다. 간혹 불평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미용실에 많잖아요. 어떠한 집단을 가더라도 가장 많은 게 당연히 불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불평하는 친구들을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의 비수가 하나가 있어. 그 비수가 뭐냐면 자기 차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겨우 그 정도예요? 이번엔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한 불평보다 더 많은 불평들이 나오죠. 너 한번 했어? 이제 내 말 좀 한번 들어봐봐. 뭐 이런 내용들. 불평할 때 당신은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을 빨아들이는 살아 숨쉬는 쓰레기 흡입기가 된다. 삶의 쓰레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쓰레기를 끌어들이지 않을 때 삶은 정말로 경이로워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용실 내에서 항상 불평을 하는 친구들 옆에는 같이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거죠. 책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불평할 때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을 빨아들이는 살아 숨쉬는 쓰레기 흡입기가 된다라고 해요. 삶의 쓰레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쓰레기를 끌어들이지 않을 때 삶은 정말로 경이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최대한 멀리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도 만나기도 힘든데 만날 시간도 없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이랑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직원들께 아니면 우리 교육생들께 얘기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방해 요소, 부정적인 면들, 그런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빨리 찾아라.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 비난하고, 합리화, 불평하고, 이런 것들은 진통제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약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뿐이다. 생각해 보세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심하게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때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당장 그러한 비난, 합리화, 불평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원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은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려다가 그들의 손에 휘둘리기 십상이다 라는 거죠. 관심을 보여달라고 애원하는 입안의 사탕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남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되게 많죠. 항상 본인이 위주가 돼야 되고 되게 관심을 받아야 돼요. 이 친구는. 그래서 A라는 직원한테 가서는 자기가 우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밑에 있는 친구한테 가면은 되게 내가 우월한 사람이야. 어, 그리고 뭐든지 되게 다 잘해줄 것 같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B라는 사람, 본인보다 조금 위에 있고 잘난 사람들한테는 되게 조우려요. 그래서 나보다 강한 사람과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관심을 이끌어내는 거죠. 근데 거기까진 좋다 이거야. 거기까진 좋은데 여기서 항상 사람들이 이 실수하는 입안에 사탕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관심을 받으려고 A한테 B를 험담을 하고 C를 험담을 하는 거죠. 또 B에 가서는 A를 험담하고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중적인 얼굴인 거죠. 그러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잘 지내요. A랑도 잘 지내고 B랑도 잘 지내고 C랑도 잘 지냅니다. 근데 어느 날 A한테 B가 이러한 얘기들을 하죠. 그 친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또 A는 또 B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럼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 누구다? 그 친구죠. 그래서 서로 이게 관심을 자꾸 보여달라고 애원하는 친구들이 이 미용실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장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줄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은 퇴근 후로 남겨두셔야 해요. 퇴근 후로. 이 말을 제가 왜 했냐면 이 매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살롱도 일하는 곳이잖아요. 일하는 곳에서 자꾸 사랑을 찾는 거죠. 직장은 우리 미용실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줄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다. 아, 여러분의 사랑은 퇴근 후로 남겨두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인용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빵빵!